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운송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이제 운송인 및 수화인의 지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운송업에 대해서 이제 운송을 이제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냐 했을 때 이제 육산, 호천, 이제 항만 이런 것들 이제 운송업에 속하고 해상이나 항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렸어요. 이제 송화인, 운송인, 수화인이 있고 운송계약은 이 사람들 한다. 당사자는 A와 B다. C의 G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누가 수화의 G는 청구인, 그 송화인의 청구로 화물 상환증이 교부된다. 그다음 운송인의 청구로 송화인은 화물 명세서 이제 인보이스를 교부하고 A가 이제 화물 상환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KBB 이제 하나은행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주면 대금 수령하고 KB은행은 미국은행에 돈을 받고 그다음에 C에게 주고 이 C가 이제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으면 운송인은 이제 화물 상환증 소지인에게 뭐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업에서 책임이 중요한데요. 이제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배상주의가 있죠. 배상주의. 그다음에 137조가 있고, 그다음 이 137조는 정액발생주의에 대해서 이제 전부 멸실이나 연착됐을 때 인도 한 날 이렇게 일부 멸실은 훼손했을 때는 인도 한 날이 아니라 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가격으로 손해배상한다. 그래서 운송업의 첩에서 이제 책임에서 정액배상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곡가물 책임이 있었죠. 제 136조. 곡가물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되는 거 유형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바로 제 135조. 뭐가 있었어요? 멸실되거나 멸실 연착 훼손되었을 때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수업 시간에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운송의 종류는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례는 이제 고가물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운송이란 물건이나 사람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걸 말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 상행위로 하기 때문에 이 운송업자는 어떻게 해요? 운송업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상인이 되겠죠. 육상이라는 이제 지중, 지상을 말하고 호천, 항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개념에는 육상, 호천, 항만을 말하고 있어요. 해상이나 항공은 제외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이 운송계약의 성질은 도급계약이다. 네, 도급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일의 완성이죠. 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하인의 지위는 이제 물건 운송에 있어서 그 권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도착 전에는 아무 권리가 없죠. 그 다음에 도착 후에는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수령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송화인보다 지위가 더 우월하게 됐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물건 운송은 당사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죠. 그래서 이 운송인의 의무를 보면 이제 처분 의무는 없어요. 뭐 자기 어떻게 물건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화물 상환증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서 화물 상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시 준수 의무도 있고 운송인의 권리에 개별권은 없지만 운송물의 인도 청구,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 예, 운임, 그다음에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송물 공매 경탁 자조 매각권이 있다. 이건 우리가 그때 뭘 배웠죠? 상사매매에서 제67조 뭐였어요?
외도인이 공탁 및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걸 이제 이렇게 수령 거부나 수령할 수 없을 때 공탁하거나 이 경매하거나 공탁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하고 다르죠. 민법은 공탁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불능이나 멸실, 훼손 있을 때 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운송업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제 1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공부했죠? 자, 그다음 손해배상 책임이죠. 특칙을 증감하는 감안해 주는 거죠. 경감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 135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누가 지냐면 이 사람들이 지겠죠. 원래 운송인이 져야 되는데 운송인을 부담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나눌러요, 안 날라? 날리죠. 그래서 멸실, 훼손, 연차, 멸실, 훼손, 연차 이렇게 됩니다. 멸실, 훼손, 연차.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자는 당연히 송환이겠죠. 정액배상 중에는 이제 인도 할랄, 한랄 이렇게 국가물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했을 때 고의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이제 학살의 대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요. 그다음에 이제 146조 유보 없이 수령했을 때 책임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악일 때는 소멸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 1년이 된다. 이거는 이제 146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객 운송에 대해서 했는데 여객은 이제 손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확정 원칙과 법원이 그 정상을 반드시 참작해야 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책임하고 다르죠. 이거 비교합니다. 획일적 그다음에 정액배상은 이제 물건을 나를 때는 그게 이제 해당되지만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책임의 내용은 여객 자신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특히 여객의 수화물 탁송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물건 운송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휴대 수화물에 어떤 가실이 있는 경우 제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화물 상한증은 우리가 이제 선화증권처럼 비례를 하죠. 유가증권입니다. 같이 있는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화인이 이제 운송인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화인에게 했을 때, 이 화물 상한증은 누가 발행하냐면 우리가 운송인이 준다고 했죠. 누구에게? 송화인에게. 그래서 얘는 이제 채권적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헌 증권성이라만 적힌 대로, 요인은 받은 대로, 물건을 받은 대로. 그 화물 상한증에 적힌 내용하고 실제로 물건 받은 게 다르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헌 증권성과 요인 증권성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물권적 효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대세효로서 이제 소유권과 질권, 질권은 이걸로 담보를 잡힐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상 이제 운송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목적지에 증권 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이 의무를 표창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바로 이제 유가증권이다. 여기 바로 화물 상환증이다. 송화인 청구에 운송인이 발행한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은 운송주의 하면 담보로 치고 금융편의에 전매를 할 수 있다. A가 C가 줄 수 있으면 D에게 줄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배서의 양도돼서 권리 이전적 자기 수요적 효력이 있지만 담보적 효력이 없단 말은 이제 소구당하지 않는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어,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 성립권 아니에요.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지. 뭐 증권을 써줘가지고 운송계약이 화물상환증이 성립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효력은 채권적 효력은 물론적인 것을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적힌 대로. 그래서 화물 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간의 채권 관계야. 당사자 사이니까 채권 관계. 이해됐죠? 채권 관계는 적힌 대로인데 채권적 효력이란 말이 뭐냐? 대인효, 즉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화물 상한증의 채권적 효력은 증권 소지인, 뭐 C가 있으면 C, 운송인, B 간의 채권 관계. 즉 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가져와라. 불이행이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지위를 갖는 게 바로 이게 채권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요인은 받은 대로 또는 적힌 대로의 관계. 이 두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화물 상한증은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해서 발행되고 요인증권은 동시에 문헌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공권 경우, 공권, 빈 종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수령한 물건과 증권이 된 물건이 불일치할 때, 상이할 때,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공부를 했죠. 그랬을 때 소지인이 송환인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3자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좀, 제가 시험에 안 낸다 했죠?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자, 물권적 결국은 인도 증권성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게 복습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권적 결국은 대세효예요. 대세효. 그래서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 및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대세효. 채권적 효력은 뭐라고? 대인효. 음.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화물상한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물건의 설정 이전에 가서 화물상한증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말하고 있는데 133조는 화물상한증에 의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화물상한증을 교부한 때 운송물 위에 권리하는 그 권리를 치료한다. 그걸 가지면서 내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면서 이걸에 대한 담보도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지유권, 저당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쭉 학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좋습니다. 어.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복습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이제 판서를 쭉 해드렸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요? 프린트를 강의 자료를 보면서 요약해드렸고 이렇게 복습을 두 번 했고 또 오늘 했으니까 세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보실 때 잘 보실 거예요. 믿을게요. 저만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중적계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중적계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극장. 손님들 막 왔다 하잖아. 식당, 대중 사우나, 그럼 모텔, 숙박업소. 이런 걸 우리가 업을 하는 사람을 공중적계급자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늘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중적계업자와 창고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례를 좀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이론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요? 이제 돈도 좀 되니까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더위를 피해 1박 2일간의 경기도 소재의 콘도 숙박시설. 이제 이 콘도 이제 숙박시설을 딱 하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이거 공중적계업이 나오겠다. 이런 걸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숙박업소가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맡기지 않는 물건의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는 콘도 입구를 지어서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게시되어 있어요. 게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혹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신발을 벗고 가는 경우가 있으면 신발을 이제 분실 시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사우나나 숙박업소 나왔을 때 기존품을 카운트에 맡기지 않았을 때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게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런 게시를 보고 상당히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죠? 맡기는 것도 그래요. 믿을 수 없잖아. 이런 거 봤을 때 있는 콘도에 들어가서 객실에 도착한 A는 보석 목걸이를 그래서 이 사람 A씨는 보석 목걸이를 비싼 거 콘도의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지배인. 그럼 우리 지배인 생각나죠? 지배인. 상법상 지배인일까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상법상 그럼 이제 콘도의 지배인 B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지배인 총괄 지배인이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상법상 지배인이 맞나?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지배권이 있어야지. 지배권이 뭐야? 그렇죠. 영업주, 상인을 가름해서 이 호텔의 상인, 오너를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상법상 지배인이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지배인이 있었고 B에게 맡겼습니다. 지배인 B는 목걸이를 콘도 금고에 보관했어요. 그뭐 이제 잠근 장치 있겠죠? 딱 잠갔어요. 그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예,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컴컴해졌죠? 이제 숙박시설의 조명이 꺼지는 무렵, 갑자기 나타난 4인조 금고 토리범이 있었어요. 와, 이분들은 이제 기가 차죠? 영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뭐 외국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오늘 레이저를 켜놓고 이렇게 금고를 껴고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토리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인조 이제 금고 터리범이 콘도 숙박시설의 금고를 통째로 뜯고 달아났습니다. 이게 불리지 않으니까 뜯고 달아났어. 다음날 보석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크게 화를 내면서 여러분 보세요. 화를 내잖아요. 아니 너네가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내가 맡겼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도난당할 수가 있냐? 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난을 당할 수 있냐, 그렇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날 보석 도난당한 사실에 대한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도의 지배인 B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에 안전한 보관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뭐냐? 아, 내가 이제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CCTV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 CCTV를 가려놨다. 그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못 봤다. 그리고 우리는 교대 근무도 하고 있었는데 못 봤다. 그래서 A씨가 설명하자 지배인 B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하는 등 보석 목걸이 안전한 보관에 최선을 다했다고 A씨에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A씨는 이거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배인 B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 B도 어쩔 수 없었던 도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빠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배인, 이제, 이 공중적객업자의, 그, 회사나, 아니면 거기에 종업원인, 어떻게 해요? 지배인 B가 A에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슈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자, 논점이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맡겼을 때, 그 다음에 임치받은 물건, 그 다음 임치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다 다르다 이 말. 이게 논점이 되는. 그 보시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에요. 받은 물건, 임치받은 물건. 그래서 우리 이제 125조에 보시면 논점이 우리 사례에서 임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공중적객업자, 콘도 또는 숙박시설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 자기나 말은 그 여기 이제 공중적격업자, 사장 또는 오너를 말하겠죠. 그 사용인, 여기서는 사용인이 있었지. 지배인 B가 있었어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이게 중요하죠.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야. 반대로 해석하면. 그럼 뭐예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으면 증명하지 못한단 말은 난 최선을 다했다. 주의를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 그럼 뭐야? 나는 주의를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럼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음,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임치받지 않은 물건. 자, 우리 150조 2항이에요.
공중적격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우리 A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치받지 않았어. 그럼 뭐야? 고객이 휴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로 인해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로 인해서 과실 책임이네요. 멸실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임치받지 않은 경우도 가실 책임이다. 이때는 뭐야? 고객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뭐야? 임치받지 않았을 땐 과실 책임. 가실 책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치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실 책임이 있다. 임치받지 않으면 가실. 그냥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뭐 숙박시설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놀러 나갈 거 아니야. 그럴 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문을 따고 들어가죠. 그리고 청소를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잠그고 나와야 되는데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 종업원이. 이럴 때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석 반지를 놓고 갔는데 문을 반드시 잠그고 갔어요. 확인도 했습니다. CCTV에 보니까 확인하는데도 잠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맡기지 않았잖아. 그런데 자기 또는 그 사용인 고용 청소하는 아줌마의 가실로 잊어버렸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는 가실책. 그러면 임치했을 때는 보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으며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 그럼 여기는 뭐야? 증명책임, 증명책. 증명을 해야지만 책임을, 증명책임. 증명을 다하면 책임을 면하는 거야. 여기는 가실이 있으면 가실이 있으면 책임을 하고, 여기는 증명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증명하지 못하면 가실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가실이 아니라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 증명 책임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달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망.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 없음 알린 경우. 이거 뭐야? 게시하는 거잖아. 상법 152조 사망에 따라서 기존품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 공동적격자는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와,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임치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책임을 벗어나지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면치 못한다는 말은. 알았죠? 그럼 뭐야? 가실이 있을 때는 가실 책임을 부담하고 증명 책임일 때는 증명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상법 152조 사망에 따라서 책임 없음을 책임 없음을 우리 게시하잖아. 책임 안 진다고. 그런 거 다 헛소리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상법 개정 2010년 10월 시행 이전에는 공중적격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면책됐어요. 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란 말은 뭐야? 뭐 지진, 전쟁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공중적격업자가 책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부담스러웠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중적격업자의 일정한 과실이나 주의를 다했을 때는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정상법에서는 고객의 임치물건에 대해서 면하고 예,
공중적객업자 및 그 사용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예,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고 고객이 임차하지 않은 분에서 이것은 가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음, 고객 경우에도 공중적객업자는 임치 유무와 관계없이 1항과 2항의 책임을 없이 책임을 면치 못한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상법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정상법에서는 고객의 임치 물건에 대해서 공중적격업자 및 그 사용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공중적인 그 사용인이 가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고 가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고객 휴대 물건에 대한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경우 우리 게시하죠. 공중적격업자는 그 임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상법 제 152조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례 해결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우리 이제 좀 끊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죠?